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에 금태섭 전 의원 인터뷰 밖에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친한 사이고 선후 포럼이 결성할 때도 이름이 너무 별로다. 마음에 안 든다. 조언해 주셨어요? 뭐 그런 뭐 조언인지 참견인지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평소에 금 의원하고 이야기 많이 하는 내용들도 있었는데 아까 이제 뭐 리더하고 팔로워의 이야기가 있었지 네네. 않습니까? 네. 저도 되게 공감하는 바고 제가 한 17, 8년 전쯤에 정치 쪽에 정치부 기자 처음 시작할 때 네.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리더가 뭐냐? 깃발을 들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사람들한테 이쪽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깃발을 들고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 가서 슬쩍 자기 깃발을 드는 사람들이 많다. 그게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다. 아, 깃발을 들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슬쩍 자기 깃발을 이제 태운다는 거죠. 아, 우프다. 예, 그러니까 이게 리더와 팔로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선후 포럼에 참 의미가 이제 좋은 건데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욕먹을 각오를 안 하면은 안 될 겁니다. 이쪽 저쪽 다 욕먹을 수 그렇죠. 있죠. 그리고 네. 중립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기계적 중립, 뭐 우리는 이제 엄정 중립이다. 사실 그러면 하나만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대리 고발 사주 의혹. 네. 뭐 일부에서 인터뷰도 길게 했습니다만 오늘 김웅 의원 기자회견이 네. 9시 반에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포인트에 가장 주목하고 그러니까 뭐 계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 뭐 이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뭐 흐름, 뭐 정치적인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짚어본다면은 네. 경우의 수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최악인 것은 윤석열이 손준성한테 시켜가지고 손준성이 김웅한테 뭐 줬다. 그렇지. 한 두 번째는 뭐 이게 완전 조작이다. 세 번째는 김웅하고 손준성하고 당사에 뭐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한 거 같긴 한데 그게 뭐 윤석열하고의 고리는 보이지가 않는다. 그겠죠. 첫 번째라면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 완전 조작이다. 그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예 날개를 달 것이고. 아, 오히려 네. 반전. 그다음에 뭐가 왔다 갔다 하긴 한 것 같은데 윤석열이 했다는 증거 같은 게 있냐 그런 거 없지 않냐. 보통 정치권에서 그런 거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밑에 일이 터졌는데 뭐 보고하지 않았다 했던 증거 없다. 그런 경우에 조금 지지부진하게 가겠죠. 뭐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은가 싶고 그리고 이게 윤석열 전 총장한테 어떤 타격을 지금 가느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면요. 흔히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위기보다 위기 대응이 더 중요하다. 이건 이제 일어난 거고 지금 포연이 자욱한데 뭐 며칠 있으면은 연기가 좀 가라앉아서 실체가 나타나겠죠. 예.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뭐 윤 전 총장이 미주알 고주알 팩터블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어떤 자세, 태도, 정치적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뭐 보수 유권자 내지는 야권 지지층한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관계보다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사람이 뭐 당황하고 얼굴 벌개지는 모습 보이고 이러면은 에이 안 되네. 이런 식의 느낌을 준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판을 읽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그 캠프에서는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이다. 제가 뭐 그런 가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 더는 뭐 정치공학이란 말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현재 이 이슈가 지금 여당도 경선 국면이고 야당도 이제 경선 초입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그렇다면 상대 진영이라든지 중도층은 좀 포함되겠네요. 우리 쪽 내에 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영향이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게 뭐 아주 도덕적인 누구한테 뭐 돈을 받았다라든지 뭐 폭력을 일으켰다 이런 건 다른 거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인식한다. 그럼 이거 결국 아니 뭐 윤석열 추미애 뭐 여당하고 뭐 이거 치고받고 했던 그런 거 아니야라는 수준에서는 야권 지지층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대응의 태도가 되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야권 지지층에서는 이 사실 자체로는 크게 뭐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야권의 단단한 지지층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네, 이 현 정부에 반대하는 쪽.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이건 있어요. 아직까지 여야의 확고한 지지층처럼 중도 지지층들은 대선 국면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 제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사치 재보궐선거 할 때도 딴 데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뭐 12월 달 이럴 때 막 물어보시길래 아직까지는 사람들 관심이 안 올라와 있다. 2월 달 돼야지 올라올 거다. 그때 그러셨어요. 예. 네. 지금도 그런 중도층 그런 정도의 부분이 큰 관심은 없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또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 흐름보다 홍준표 후보가 네. 딱 치고 나오고 있어요. 추이만 봐도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면 어쨌든 간에 홍준표 후보가 야권에서는 득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홍준표 후보의 이렇게 추이를 보면은 야권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후보가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뭐 꽤 괜찮고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고 있고 물론 그 밑에 이제 한 4위권, 5위권에서 좀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이게 뭐 역선택이든 뭐든 간에 뭐 호남이라든지 이 중도층에도 더 많이 나오는 것이고 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가상 양자 대결에서 뭐 윤석열, 홍준표 다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근데 그거 오늘 여론조사는 또 바뀌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여당이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어제 이해찬 전 대표까지 나서서 작년 총선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 고발 사주 의혹이 민주당 경선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그 경선에도? 이게 경선 초반 같았으면은 되게 좀 앞다퉈서 세게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경선 한 중반으로 접어들었고 또 1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넘어서 본선 바라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 내 질서에 대해서는. 지금 이 논란이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큰데 비해서 민주당 후보들은 별로 추미애 후보 제외하고는 그렇죠. 별로 입장들이 크게는 없네요. 네. 막 앞다퉈서 얘기하고 있고 이런 그러니까 분위기는 이게 아니네요. 약간 뭐 리스크가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윤석열한테 딱 걸려 있다라는 윤석열 후보와 딱 연관돼 있다는 결정적인 그렇죠. 물증이 그러니까 뭐 아직 예컨대 한 대변인이나 뭐 의원급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후보들은 미리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조심하고 이제 상황을 보는 거군요. 네.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럼 민주당 경선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충청 경선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어서는 득표를 했습니다. 예상하셨어요? 뭐 글쎄요. 뭐 예상했다라고 해도 우습지만 좀 앞서 나가겠거니 생각은 했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후보가 한 30% 가까이 나왔고 이재명 후보가 55% 정도 가까이 나왔어요. 이낙연 후보의 30%라는 숫자는 제가 생각할 때 2위가 30% 나왔다는 건 절대 숫자로 보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뭐 꽤 했다 나올 만큼 나왔다는데 문제는 3, 4, 5, 6위가 작으니까 1위가 늘어나는 거죠. 아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고한 양강 구도가 되면서 오히려 이낙연 후보한테 조금 불리한 점이 있었다. 이건 앞으로 뭐 국민의힘 쪽도 그런 유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인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도 보면은 경기지사 뭐 찬스다. 뭐 이런 말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재난지원금 경기도는 이제 다 지급하고 그게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되게 논쟁적인데 근데 그 지사 찬스건 아니건 간에 이 사람은 집행력이 있구나 행정력이 있구나를 계속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는 양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오른쪽 손에는 이제 정치 경선이라는 무기로 싸우는 거고 왼손에는 경기지사로서의 이제 행정력, 집행력이라는 무기를 들고 그게 물론 뭐 선거용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대선 후보 정도 되면은 밥 먹고 잠자는 것도 다 선거용이죠. 선거용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여부인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낙연 후보가 30%도 적은 게 아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더 치고 가지 못하는 거는 뭐 그 캠프에서는 네거티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네거티브의 함정에 빠진 게 이낙연 캠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뭐 최근에 언론법 국면에서 가짜
가짜뉴스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가짜뉴스가 도대체 뭐냐? 나한테 불리하면 가짜뉴스냐? 오히려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면 명확해진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게 도대체 네거티브라는 게 뭐냐? 선거운동이라는 건요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예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하고 경쟁하는 것은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못하고 난 이 사람보다 잘났다라는 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네거티브를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포지티브일 수는 없다. 그렇죠. 상대랑 겨루는데. 뭐 정책만 경쟁하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네거티브냐라고 오히려 더 제가 만약에 생각했대요. 네. 이재명 후보가 2위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게 무슨 네거티브냐. 정당한 검증이다. 라고 했을 건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리고 네거티브 안 한다라고 했지만은 그런 이야기는 하실 거 아닙니까? 뭐 불안한 후보다. 본선에 불안 그 정도 이야기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네거티브 아니냐? 라고 또 거꾸로 공격당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충청 하나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디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돼요? 호남이죠. 네. 왜 호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이번 주말에 경북, 강원 이렇게 있는데 경북, 강원 물론 중요하지만은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이제 비중, 뭐 전체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이제 작고, 그다음 호남인데 추석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숫자가 선거인단 많죠. 선거인단 숫자가 많고 뭐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따라간다면 끝까지 가보자가 되는 거고 호남에서도 벌어진다면은 끝이다. 호남에서도 벌어진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뭐라고 이분이었어? 경선 끝났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그분 세게 하시잖아요. 하셨던데 결국 호남에서 벌어지면 그때는 그렇죠. 끝이죠. 끝이다. 제가 어제 사실은 광주에 다녀왔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데 그런 건 느꼈어요. 뭐가 뜨겁지가 않다. 열기가? 네. 사실은 뒤처지는 사람이 앞처지는 사람이 역전하려면 어쨌든 판이 흔들리고 뜨거워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낀 뭐 짧게 있다가 와서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제 뜨겁고 변화하고 그런 조짐이 아직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가 추석 연휴까지 해서 총력을 다 하겠죠. 그렇다면 일단 분위기를 달궈야지 뭐 쇠를 두드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물을 뭐 모양을 바꾸려면 그렇죠. 일단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바꾸지 않겠느냐. 후보 단일화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낙연, 정세균 단일화. 지금으로서는 변수가 안 되고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거 연결되는데 이게 뜨거워져야지 그것도 되는 건데 단일화를 해서 뜨겁게 만든다. 지금 현재 지지율 격차 가지고는요.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세균 후보 캠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세균 후보는 뭐 단일화 같은 거 생각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질문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화를 하려면은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 보통 단일화가 되는 거거든요. 뭐 해봤자 뭐 아무 변화가 없으면은 뭘 왜 하겠냐. 그리고 나머지 주자들 입장에서 손익 계산이 있을 때 지금 이제 10월 초까지 경선이 되는 건데 한 달여 남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힘들더라도 이 한 달 동안 뭔가 이제 이미지를 보이고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 차후 이 차후랑은 짧을 수도 있습니다. 대선 본선 기간에라도 그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게 아니겠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호남 경선의 결과가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윤태곤 실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